기술 사례 분석이라는 거, 여기에는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다양한 분들이 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직들이 설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죠. 공종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 또 다양한 것들을 현장에 적용할 때 어떤 변수적인 그런 요소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술 사례 건 바이 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2시간 동안 다 말씀을 드리려면 어렵고, 제가 공직생활에서 현장 경험을 했던 그런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계약심사를 오래 보면서 계약심사 과정에서 후배 공무원들이 오류를 많이 범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이전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또 9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관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있었어요.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중앙에서 임명을 해와서 근무를 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는 시장군수는 단지 주민들의 수건사업, 주변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가장 큰 자기들의 업무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건사업으로서 소규모 수건사업을 해준다, 주민불편사업 해준다, 상하수도 개설해준다, 마을 안길 포장해준다, 관정, 한해 대책한다,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술직들은 순전히 설계 감독 업무를 80% 여기에 다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기타 행정적인 업무는 2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95년도 이후에는 민선자치단체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 도지사를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행정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는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이다, 총무다, 비서실이다, 홍보하는 공보실이다, 이런 기능들을 늘 크고, 또 의회가 이 이후로 생기면서 지방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 업무는, 우리가 설계감독 중요한 업무는 한 30%? 30% 안 되고 20%밖에 안 된다고 누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 행정 업무를 여러분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95년 이전에 아날로그 세대 이때는 전문성에 있어서 서로가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주 업무가 주민 수건 불편 사업을 해소해주고 마을 안길 포장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설계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한 팀에서 설계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여관에서 했어요. 여관이라면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작업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관을 정해놓고 거기 책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5-6명이 한 팀이 돼서 한 팀은 측량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측량을 해서 가서 폴대를 들고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우고 있으면, 그러면 그 선임자가 측량기에 데오도라이트, 트렌시, 평판 이런 걸 가지고 평판을 떠서 야장에다 기록을 다 해요.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이제 내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스케일로 해서 방안지에다가 축척 200분지일, 100분지일 해서 거기에다가 도면에다가 다 옮기는 겁니다. 단면은 체인별로 20m씩 해서. 그렇게 해서 단면에 대한 면적도 어떻게 구했냐면 구적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면적을 따라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구적기 단면적이 나와요. 그리고 곱하기 거리. 또 이렇게 해서 누가토량을 만들게 되면, 누가토량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죠? 유토곡선을 만들죠. 유토곡선을 방안지에다가 그려서 유토곡선에서 여기에는 도자 운반거리, 여기에는 덤프 운반거리 이런 것들을 다 산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개설할 때는 도로의 편구배, 가면서 구배가 있을 때 편구배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수작업으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다 평균 계산을 해서 이 구배 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은 기술을 모르면 이 설계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은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95년도 이후에 컴퓨터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이제는 자동화됐잖아요, 설계가. 그러면 내역서 프로그램, EBS, 에스티메이트, EBM, 그리고
로드 프로젝트, RP 프로그램이 측량을 해서 측량값을 넣어주면 거기에서 단면을 다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토량 운반거리도 산출해주고 사토 운반거리, 발생거리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구조 계산은 어떻게 해요? 섹프경이라는 프로그램을 갖다 집어넣은 구조에 안전성 검토 오케이 뭐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준단 말이죠. 이제는 용역을 주니까 내가 몰라도 돼. 이런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면 용역 엔지니어링사가 다 해올 건데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여러분들 가지실 거예요. 제가 계약심사 업무를 보면서 계약심사 시군에서 와서 검토를 받을 때 설계 담당자와 용역회사가 두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유토곡선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변수값은 변화율을, 토량 변화율을 왜 이렇게 줬을까요? 그러면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지? 용역사에 돈 줬는데 왜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그 표정인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용역 감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게 되면 현장 변경에 대한 설계를 제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현장 소장이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감독님 갖다 주면 현장 소장이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주관적으로 현장을 끌고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과 많이 틀리다. 그래서 어떤 전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적으로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차속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배우고 측량하는 거 배운 다음에 수량 산출하는 거 배우고 내역서 꾸미는 거 배우고 이런 배움을 다 배워서 감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져볼 때 기존 공무원과 비교해서 설계 감독의 공무원이 전문성이 지금 결여된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이 변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설계나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쉽다. 근데 이런 말을 아까 교육하기 전에 팀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현재 대내외적인 여건이 많이 지금 변해져 있죠. 4차 산업혁명이다, 스마트 건설이다, 디지털 트렌드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드론, 로봇, 이런 신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이제는 건설에도 K-스마트 건설, 스마트 건설이라는 새로운 혁명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전환점에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서부터 1월 27일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다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그러면 그때는 현장 소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CEO도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법들이 생겼죠. 그렇죠?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현장 안전점검해라, 예산 만들어라, 또 기구 조직 안전점검 기구 만들어라 해서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서 여기에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최선의 정책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양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투자 유치도 해야죠. 예산 절감도 해야죠. 또 청렴 유지도 해야죠. 창의적인 시책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의 대내적인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나가야 될 거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 기술자로서의 기술 능력을 먼저 배양을 해야 되겠다. 주도적인 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자로서의 능력, 설계, 공사, 감독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기술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주민의 또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들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맡고 있어요. 재난관리, 교량, 시설물, 터널, 안전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누가 해요? 근데 요즘에 행정계통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는 설계를 다 영역 주고 그러니까 토목직들이 할 게 없어. 기술직들이 할 게 없잖아. 그러면 그런 자리는 우리가 가서 우리도 일할 수 있어. 이제는 토목직 자리를. 그럼 우리도 가서 복수직력 우리가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한 인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물들 중요한 재난관리라든가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가 교량, 터널 굴착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자가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기술직 분들은 다 고등교육으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배울 때 토질역학을 배웠죠. 부조역학 배웠죠. 토목 시공학을 배웠죠. 측량학을 배웠죠. 수문학을 배웠어요. 전체적인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서 해야 될 업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또 이런 설계로서의 역량을 키워야지만 현장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진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업무 연찬 서로들 모여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토론하고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고 이러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